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재난지원금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하의 70%에서부터 90%까지 논의가 되면서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캐시백에 대해서는 한도 금액을 30만 원으로 하냐 50만 원으로 하냐에 대한 논의만 있지 캐시백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 캐시백은 4, 5, 6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보다 7, 8, 9월에 사용한 것이 더 많으면 차액분의 10%만큼 돌려주는 건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써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도 빨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공휴일까지 쉬니까 더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언뜻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전 캐시백을 하느니 그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캐시백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캐시백은 저소득층이 받기 어려워요. 저소득층은 신용카드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신용이 있는 분, 쉽게 말해서 돈을 잘 갚을 만한 분들 위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나 전문직, 공무원은 신용카드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죠. 또 지역 가입자라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낸다던가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 있다던가 연금이 많다던가 금융재산이 많다던가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알바나 인턴을 하면 신용카드 만들기가 어려워요. 신용카드 회사는 이런 분들이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걸 갚지 못하거나 갚더라도 제때 못 갚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나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캐시백도 받기 힘들어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만약 신용카드가 있다고 해도 카드를 더 사용할 여력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 1, 2, 3월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이 낮은 하위 40%까지의 근로소득은 전분기보다 줄었어요. 지금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써야 하는 곳에 못 쓰고 있는데 정부가 카드 캐시백을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더 쓰나요? 캐시백 10만원 받으려면 100만원이라 더 써야 하는데 10만원 받자고 100만원을 쓸 수도 없는 거고요. 돈을 쓴다고 해도 가을이나 겨울에 사려고 했던 것을 미리 사는 정도죠. 이러니 저소득층은 정부가 말하는 소비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난 캐시백을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돈을 막 쓴다면 카드를 남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또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내가 이번 달 얼마를 썼는지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에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도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말 그대로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저소득층은 그렇고 그럼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는 어떠냐? 이분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유롭게 어디 다니지를 못해서 갑갑한 마음이 있었는데 백신 맞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안정되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것도 해보고 그동안 나 고생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보복 소비 심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이걸 이용해서 요즘 마케팅을 엄청 하는데요. 정부가 굳이 캐시백을 안 해도 이분들은 돈을 많이 쓸 텐데 캐시백을 굳이 해야 하나 싶어요. 또 저는 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노점상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동네 가게에서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가 많은데요. 저처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 온누리 상품권 위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캐시백 때문에 신용카드로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정부가 제로페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신용카드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쓰면 되지만 만약 신용카드가 없는 분이라면 캐시백 때문에 만들어야 하나 싶은데 이것도 좀 그래요. 또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캐시백을 하면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캐시백을 해주는 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에서 나가요. 이런 세금을 써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면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자체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시중에 돈이 풀리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캐시백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캐시백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회사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쓸 테니까 좋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작 카드 회사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해요. 정부가 캐시백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자동차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면 사람들은 영세, 중소 가맹점 위주로 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서 카드사 수익이 오히려 떨어져요. 여기에 카드사들이 캐시백 때문에 전산까지 개발해야 한다면 손해라고 해요. 실제로 이 때문에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카드업계에서 80억가량의 적자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카드회사에서 이번 캐시백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캐시백은 이제까지 정부가 카드회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캐시백을 하면 서민들이 카드 소비를 너무 많이 할 거고 카드사 간 경쟁도 너무 심해질 거라고 해서 이랬었는데 이젠 정부가 앞장서서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캐시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캐시백 너무 좋아요, 카드 많이 쓰세요 하는 방송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